본 영상은 참고용 기초자료 영상입니다. 좀 더 정확한 분석 픽은 가족방에서 공유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을 통해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이전 날짜 가족방 공유 픽은 항상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력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 브리즈번 호주 한부 파리 시드니 FC를 3-1로 꺾어내면서 월드컵 이후를 기대해볼 만한 결과를 손에 넣었습니다. 오랜만에 득점력이 터져주었던 것이 가장 고무적인 성과였는데 오스틴뿐만 아니라 측면에서도 적극적인 공격 가담으로 공격 포인트를 생산해내는 등 역습 성향의 공격 플랜이 상당히 잘 먹혔던 경기. 다만 아직도 전방 원톱이 지고 있는 부담은 상당히 크다. 기본적으로 포메이션이 5-4-1 형태라 공격에 투자되는 선수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은 상태. 오스틴이 EPL 출신다운 클래스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다행으로 볼 수 있으나 고립되는 경기도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브리즈번 입장에서는 좋지 못하다. 홈 어드밴티지를 얻은 상황에서도 무득점 비중이 75%에 이르고 있어 다득점 상황을 쉽게 만들기 어려운 상황임에는 분명합니다. 다만 라인을 낮춘 덕에 실점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는 데는 성공하는 모습. 올 시즌 다실점을 허용했던 경기는 1경기뿐으로 상대가 리그 최강인 멜버른 시티였다는 점에서 참작 여지는 충분하다. 일정상 상위권 팀들을 많이 만났음에도 실점 억제에 성공하는 모습에서 애들레이드를 상대로도 저득점 양상으로 경기를 몰고 갈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 것. 애들레이드 호주 한부 3위 최근 3연승으로 다시 순위를 3위까지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중앙 주도권 싸움을 바탕으로 득점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시도를 자주 하고 있는 모습. 최근 4경기에서 모두 멀티 득점을 성공하는 등 공격 전술의 호흡이 점점 맞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애들레이드가 수비력이 약한 팀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4에서 5-1 형식으로 포메이션을 가져가면서 두 줄 수비 형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춘 상태. 원정에서 실점률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등 원정 약세가 상당한 변수이기는 하지만 상대 원톱인 오스틴만 고립시키는 데 성공한다면 실점을 최소화시키면서 장기인 득점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볼 수 있을 것. 득점을 기록하더라도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다. 최근 3연승을 거두는 동안 선제골을 넣고 15분 이내에 추가 득점이 나온 경우가 2차례나 있었다. 상대가 만회를 위해 라인을 올리는 것을 오히려 맞불로 대응하면서 오히려 상대의 수비 허점을 노리는 형식. 수비수들도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서는 편으로 득점 기록이 있는 수비수만 3명이 나오는 등 공격에서는 리그 최상위 클래스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500을 사용하는 브리즈번을 상대로도 충분히 다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전력일 것. 코멘트 애들레이드의 승리가 유력한 경기. 리그에서 멜버른 시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득점을 만들고 있을 정도로 공격력이 상당한 편이고 브리즈번의 공격이 단조롭고 원톱만 고립시키면 꽤 창 끝이 무뎌지는 형국이기 때문에 애들레이드 입장에서도 대응이 매우 쉽습니다. 핸디까지 적극적으로 노려봐도 무방할 것. 다만 브리즈번도 실점 억제 능력에서는 나름의 장점이 있음을 감안한다면 언더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매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천 배팅 애들레이드 승 3언더. 한국가스공사 4연승을 이어가다 지난 7일 LG 상대 10점차 패배로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이대성은 할로웨이 득점력과 벨란겔의 경기 리딩 능력 앞세워 상승세 중인 최근 경기력이다. DB와 시즌 첫 맞대결에서는 리바운드, 3점 슛 우위를 앞세워 20점차 완승을 거둔 바 있다. 원주 DB 2일 삼성 상대 홈에서 연패 탈출에 성공했지만 5일 모비스에게 완패하며 상승세 이어가지 못했다. 두경민 에르난데스의 부재로 어려운 경기가 예상된다. 시즌 첫 맞대결 리바운드 열세를 보여준 바 있는데 오늘 경기에서 극복할 방안은 쉽게 해결돼 보이지 않을 것이다. 코멘트 한국가스공사의 최근 상승세가 돋보인다. 득점 4위에 올라있는 이대성과 리바운드와 블록에서 4위를 기록하고 있는 머피 할로웨이 역시 최근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원주 DB는 지난 2일 삼성을 상대로 어렵게 6연패에서 탈출했지만 5일 모비스 상대 다시 패배를 당하며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두경민 에르난데스가 부상으로 빠진 공백은 쉽게 메우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경기 역시 최근 상승세로 중위권을 넘어 상위권 도약을 노리는 한국가스공사가 다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
가스공사의 여유로운 승리를 예상해 본다. 추천 배팅 -5.5 한국가스공사 승 164.5 언더. KB스타즈 11월 25일 BNK썸 상대 승리로 시즌 2승에 성공했지만 이후 내리 3연패 중이다. 무엇보다도 11월 30일 하나원 큐에게 시즌 첫 승의 제물이 되었다. 리바운드 6위, 어시스트 6위, 3점슛 성공률 5위를 기록 중이며 박지수가 빠진 상황에서 전력상 열세는 인정해야 한다. 삼성생명 지난 4일 신한은행 상대 홈에서 배혜윤의 합류로 승리하며 굳건히 지킨 3위 자리를 지켰다. 반 경기차 뒤져있는 2위 BNK썸 추격을 위해 승리가 필요할 것이다. 팀 득점 2위, 어시스트 1위, 스틸 1위 등 객관적 전력상 우위는 분명하다. 박지수가 빠진 WKBL 득점 1위 배혜윤을 비롯해 키아나 스미스의 리딩 등 개인 실력도 KB스타즈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코멘트 시즌 맞대결 1차전 55에서 66 승리하였고 2차전 76, 69로 승리하였다. 어제 BNK썸의 패배로 2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은 삼성생명이다. 득점 1위 배혜윤을 막아낼 선수가 보이지 않는 KB스타즈다. 지난달 25일 BNK썸 상대 투혼을 보여주며 승리를 챙겼지만 이내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곧바로 하나원 큐에게 시즌 첫 승의 희생양이 된 KB스타즈다. 이후 3연패에 빠지며 전체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위 자리가 눈앞에 보이는 삼성생명으로서는 완승을 기대하기 좋은 경기다. 지난 두 번의 맞대결에서도 승리를 챙긴 삼성생명이 이번에도 승리할 가능성을 높게 본다. 추천 배팅 -8.5 삼성생명승 140.5 오버. KB손해보험 11월 3일 우리카드전 승리 이후 7연패 중이다. 더구나 7연패 기간 승점은 단 1점에 불과하다. 지난 우리카드전 승리 시 보여준 니콜라의 파괴력이 필요할 때이다. 하지만 손해보험의 문제는 니콜라만의 문제가 아닌 듯하다. 킥오픈 부분에서 최하위를 기록 중이며 해결사의 부재는 경기를 승리로 이끌 수가 없음을 매 경기 보여주고 있다. 우리카드 살아난 아가메즈와 함께 지난 3일 62% 공격 성공률, 6일 53% 공격 성공률을 보여주며 2연승 중이다. 나경복의 득점 지원이 큰 몫을 해준 경기들이었다. 역시 최상급 우리카드가 공격력에서는 일단 우위를 갖고 가는 경기임은 틀림없다. 점점 좋아지는 경기력 또한 상승세를 이어가기에 충분한 요소이다. 코멘트 시즌 첫 맞대결에서는 공격 성공률 77.8%를 기록한 니콜라에게 완패를 당한 우리카드였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 있다. 최근 니콜라의 경기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 반면 새로 영입한 우리카드 아가메즈는 경기를 거듭할수록 좋아지고 있는 추세다. 아가메즈와 함께 나경복의 득점 지원이 있을 우리카드의 승리 가능성을 높게 본다. 최근 7연패에 빠져있는 KB손해보험으로서는 특별한 반등 요소가 없어 이번에도 연패를 끊어낸 것은 어려워 보이는 경기다. 그나마 최고 세터 황태기와 팀 디그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수비력에 기댈 수밖에 없는 KB손해보험이지만 니콜라의 득점력이 살아나지 않는 이상 승리는 없다. 추천 배팅 -8.5 우리카드승 182.5 언더. 한국도로공사 지난 4일 최강 현대건설 상대로 집중력을 발휘하여 풀세트 접전 끝 패배로 3연승에 실패하였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승점 19점으로 현대건설 흥국생명 다음으로 호시탐탐 상위권 도약을 노고 있다. 카타리나와 박정아 쌍포의 배유나가 버티고 있는 중앙은 리그 최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KGC 인삼공사 6일 부상에서 돌아온 엘리자벳이 선전했지만 IBK 상대로 셔사웃 완패를 당했다. LG바벳의 컨디션이 100% 올라오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 매 세트마다 어수선한 분위기를 보여줬다. 디그 7위, 세트 6위, 리시브 5위를 기록 중이며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수비력은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최근 3연패로 위기 상황, 중위권 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경기임은 틀림없다. 코멘트 3연패에 빠져있는 KGC 인삼공사에 반해 비록 지난 경기 패배하긴 했지만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도로공사라 최근 분위기는 도로공사가 우위에 있다 하겠다. 공격에서는 카타리나 박정아와 엘리자벳 이소영의 대결로 우열을 가리기 힘든 맞대결이다. 다만 높이가 좋은 도로공사가 블로킹을 앞세워 수비에서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
리그 블로킹 1위에 올라있는 배윤아는 지난 맞대결에서도 블로킹 2개와 유효 블로킹 8개를 만들어내며 팀 승리를 도왔다. 높이에 우위가 있는 도로공사가 이번 경기에서도 승리할 가능성을 높게 본다. 다만 3연패에 빠져있는 KGC 인삼공사는 이번 경기 집중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풀세트 접전을 고려해야 하는 경기다. 추천 배팅 -11.5 도로 공사 핸디승 180.5 오버. 크로아티아 피파 랭킹 12위 승부차기에서 일본을 막아세우면서 두 대회 연속으로 8강에 진출. 연장전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90분 내에 상대를 제압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브라질이 16강전에서 체력적으로 안배를 하면서 경기를 쉽게 풀어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후반에 체력적인 부분에서 부침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현재 코치로 뛰고 있는 만주키치가 그리운 대회. 성적 자체는 훌륭하지만 경기력 면에서는 일본의 에너지 레벨에 밀리면서 다소 루즈하게 흘러간 감이 있었다. 페트코비치가 선발로 출전한 원톱 자리는 지난 경기에서만 3명이 출전하는 등 지속적으로 선수가 바뀌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다행히 그 바르디올이 이번 대회 최고의 스타로 떠오르면서 역습 상황을 잘 커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으나 전방의 부진으로 인해 성과가 없는 상태에서 그 바르디올이 90분 내내 브라질 선수들을 잘 통제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크로아티아는 지난 월드컵을 포함해 5번의 토너먼트 경기 중 4번의 경기에서 연장전을 치렀다. 브라질 피파 랭킹 1위 한국을 4-1로 대파하고 쉽게 8강에 선착했다. 전반 5분여까지는 한국의 맹렬한 기세에 다소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금세 자신들의 페이스를 찾고 우월한 1대1 능력을 바탕으로 전반에만 4골을 넣으면서 후반에는 체력 안배까지 해냈다. 이번 대회가 마지막 월드컵일 가능성이 높을 에베르통에게 월드컵 첫 출전을 선물한 것은 그나마 스쿼드상에서 약점이 있다면 풀백진, 텔레스, 산드로의 부상으로 인해 왼쪽 풀백 선발로 누가 나설지 16강전까지 여러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다닐로가 때 맞춰 부상에서 복귀하면서 자리를 메울 적절한 선수가 생긴 상황이고 유사시에는 마르퀴뉴스나 밀리탕을 측면으로 돌리는 선택지도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중앙 전력도 상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비진에 많은 과부하가 생길지도 의문이다. 브라질은 크로아티아를 월드컵에서 2번 상대했는데 모두 승리를 거두면서 크로아티아에게 강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코멘트 브라질의 승리를 점친다. 일단 토너먼트에서 가장 큰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체력적인 부분에서 앞서고 있고 객관적인 전력 차이도 브라질이 앞서고 있다는 것이 중론. 크로아티아가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으나 토너먼트 특성상 결국 득점을 하러 후반에 올라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월드컵 뒷심이 좋은 브라질이 후반에 상대의 체력적인 부담을 틈타 많은 득점을 기록할 가능성도 높다. 추천 배팅 브라질 승 2.5 오버. 네덜란드 피파 랭킹 8위 8년 만에 8강 진출에 성공. 단단한 수비와 미국의 왼쪽을 집중적으로 노리는 접근으로 생각보다는 쉽게 미국을 격파했다. 왼쪽으로 공격을 전개하다가 우측의 둠프리스에게 순식간에 전환 패스가 들어가는 방식을 보여주었고 둠프리스가 한 골 2도움으로 활약하면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다만 둠프리스가 이렇게 긁히는 날을 많이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다는 점이 문제. 미국과의 차이를 가른 것은 수비. 수세적인 경기를 하면서도 효율적으로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던 것은 반다이크를 위시한 300의 안정감에 기인한다. 지난 경기에서도 미국의 측면 크로스를 모두 막아내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전방 3톱을 완벽하게 침묵시키는 데 성공하는 모습이었다. 이번 경기에서도 견고하게 수비를 먼저 성공시킨 뒤 한 번의 역습을 노리는 저득점 양상의 경기 플랜을 들고 올 가능성이 높다. 네덜란드는 1978년 이후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에게 패한 적이 없다. 아르헨티나 피파 랭킹 3위 호주를 잡아내면서 8강에 진출. 그러나 과정 자체는 상당히 고전한 모양새였다. 호주가 피지컬을 살리는 경기 플랜을 들고 오자 피지컬에서 밀리는 아르헨티나 선수들은 상당히 고전했으며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즈가 가랑쿠올의 회심의 슈팅을 막아내지 못했더라면 경기가 혼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았다. 데파울, 알바레스의 폼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특히 두 번째 골은 두 선수의 전방 압박으로 만들어낸 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장면. 두 선수의 활동량이 상당히 좋은 편이라
대용에게 의존하는 네덜란드의 빌드업을 전방에서 차단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데파울의 폼이 점점 올라오고 있다는 점은 중요한 부분인데 로셀소의 낙마로 인해 중앙에서 공을 풀어주면서 메시의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데파울이 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데파울이 중원에서 좋은 폼을 보여준다면 수비적인 안정감과 함께 메시가 공격에 투자할 수 있는 에너지가 더 많아질 것이다. 아르헨티나는 이번 월드컵에서 실점한 3골이 모두 후반전에 나왔다. 코멘트 아르헨티나의 승리를 점쳐보겠다. 데파울의 폼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인 부분. 중앙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네덜란드의 중앙 빌드업을 차단할 수 있으며 빌드업에서 역할까지 해줄 수 있다면 메시의 파괴력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 라우타로 대신 알바레즈가 선발로 나와 날카로운 결정력을 보여줄 수 있을 가능성도 높은 상태. 다만 네덜란드 300의 안정감도 무시하기는 어려워 언더 양상의 경기가 유력해 보인다. 추천 배팅 아르헨티나 승 2.5 언더.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좀 더 정확한 분석 픽은 가족방 또는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또한 모든 카지노, 슬롯, 가상게임, 파워볼 등등 롤링 및 페이백 문의는 언제든지 텔레그램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